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투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내용 정리 다 끝마치셨죠? 자, 오늘은 이제 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도함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내신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거 자신 있어요. 자, 연습을 할 때 뭐 이렇게 대수적으로 자,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래프 분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만 그래프를 그렸다면 저희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고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88쪽이에요. 자, 제목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제 얘기가 된 거냐면, 자, 저에게 이렇게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y는 fx가 있다. 근데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제가 t라는 점으로 줬다고 칠게요. t, ft 이렇게 자 곡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뭐를 그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자, 접선의 기울기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접선을 L이라고 놨을 때 이 아이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쵸?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F'T입니다. 라고 우리는 둘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의 위에 있는 한 점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직선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래서 이 L이라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우리는 Y는 F'T 그쵸? 그 다음에 x 빼기 t 여기가 한 점이니까요. 플러스 ft 이런 식으로 자 1차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i를 가지고 이 위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미분 계수를 기울기로 삼고 있는 그 접선을 구해보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조건을 이게 항상 접점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세 가지의 조건을 줘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제가 일단 세 개로 나눠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줍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함수에 이렇게 뭐를 그어라.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문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문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t, ft라고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제가 이미 말을 했음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가 첫 번째 뭐가 주어지는 거게 되겠구나. 접점이 주어지는 문제였구나. 자, 접점 t, ft라는 아이가 주어지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비교적 쉬워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다 라고 했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m은 이제 상수 값으로 나오겠죠. 기울기가 3이라든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식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곡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도 y는 fx였다. 근데 이 fx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m이라고 나왔는데 그 i를 기울기 값을 갖는 접선을 그는다면 이렇게도 그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얘랑 얘랑이 만약에 뭐 하다면 평행하다면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구해봐야지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그쵸? 뭐예요? 미분계수다 라는 거였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접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근데 얘는 어느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거예요. 접점을 놓고 푼다. t, 내가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t, ft라 놓고 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아, 그렇구나. 접점을 이렇게 미지수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t, ft라고 했다고 치면, 그쵸? 나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f't가 뭐인 걸 알까요? 기울기 m인 걸 알아요. 여기서 m 값을 줬단 말이죠. 그럼 얘는 t에 대한 뭐가 생겨요? 방정식이 생기는 거죠.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거든요. 그러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 있죠. 이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에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요? t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방정식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접점을 놓고 풀고 기울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i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쵸? 무슨 값이 두 개가 나올까요? t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이 직선을, y는, 우리는 m을 이미 알고 있고, x 빼기, 내가 방금 구한 그 t 더하기 ft, 그쵸? 여기는 t 값을 구하면 아는 값이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완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는 다 지금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모두 뭐로 나오게 돼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느끼기에는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3인데, 자, 이거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자, x1, y1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이 아이도 내가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된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곡선 밖에 이제 여기 p라고 잡아볼게요. 여기가 x1, y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를 그었다.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접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2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예요? 접점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접점을 모른다. 그러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도 자 이렇게 뭐를? 접점을 놓고 푼다. 똑같이 t, ft라고 놓고 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러분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생기죠.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인 접선의 기울기랑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되겠죠. 그 i를 갖고 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 i인 거죠. t 빼기 x1 이해되셨습니까? t 빼기 x1 분의 자 ft 빼기 y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 i랑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인 f't 값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i가 바로 뭐가 중요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i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중에 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뭐의 기울기랑 직선의 기울기 값이랑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으로 식을 이끌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서 자,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어디냐면은요. 자, 208번부터니까 90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8번에 1번부터 보면 자, 곡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ax 더하기 뭐가 있다? b. 여기 위의 점이래요. 위의 점 마이너스 1,2래요.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죠. 그러면 나는 f' 마이너스 1인 걸 알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f'-1이 뭐이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4a요 라고 준 거예요. 그래 놓고 a 더하기 b 값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일단 자, 여러분 함수에서 어디 위의 점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 함수식에 대입해도 전혀 등호가 변함이 없다.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대입하는 거죠. 거의 닥치고 대입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2번 보면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값은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쵸? f'1은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미분법 공식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집어 넣었을 때 f'-1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2 더하기 a가 뭐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죠. 그럼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자,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뒀어요. 그쵸? 이거 위에 두 점이다 라고 했는데 위에 두 점. 그쵸? 여기도 위에 두 점. 자, 일단 나는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럼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조건을 만들어서 연립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3개의 조건을 갖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2개의 조건을 줬죠. 위의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랑 3, 마이너스 4 값은 줬다. 그리고 이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랬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3차를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 지점에서의 얘도 이렇게 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여기가 3,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1,2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이 되셨죠? 그러면 쓸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위에 두 점 그랬기 때문에 얘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다? 2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도 위에 두 점 그랬으니까 넣으면 3, 3은 9, 3, 27 3, 3은 9a 더하기 3b 그쵸? 더하기 c가 뭐다? 마이너스 4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c를 없애서 이제 a랑 b 값으로 연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린 조건이 3개가 필요하죠. 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왜냐면 지금 뭐를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미분계수 값이 같구나 라는 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y''을 해보면 얘는 3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1을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이 값하고 그 다음 이쪽 3, 3은 9, 3, 27 더하기 3이 6a 그쵸? 더하기 b 값하고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자, 여기는 4a 27을 이쪽으로 옮겨주니까 마이너스 2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네요. 자, 나는 a를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때요? 일단 2를 빼면 b값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자, 계산을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께 직접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12번 가보도록 할게요. 곡선이 있습니다. y는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1이 있다. 마찬가지로 위의 점 1, 마이너스 2가 있죠. 우리는 이 아이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하자마자 a 값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의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그 아이를 bx 더하기 c라고 줬네요. 그쵸? 그랬을 때 a, b, c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미지수 a 값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첫 번째 단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을 갖고 내가 어떻게 순서대로 풀면 되느냐.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2는 1을 집어넣는 거니까 3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네요.
그럼 얘는 없어지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b고 그럴 테니까요. 그쵸? 그러면 y'부터 구하면 내려주면 9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a인 거니까 빼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f'1 자체가 기울기 b값 역할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9 빼기 2 빼기 5라서 2다.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y는 2 해주시고 요 i가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x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정리해주면 2x 빼기 4라서 b는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여기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215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잠깐 스톱하고 난 다음에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어서 215번을 해볼게요. 다항함수 fx래. 아, 다항함수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예요. 그쵸? 다항함수 fx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 자, x가 1로 향해 갈 때 여기서 x 빼기 1분의 fx 빼기 3은 5가 성립하고 있대요. 이거가 성립할 때, 자, 곡선 위의 점, 자, y는 fx 위의 점 1,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런 형태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어떤 거였죠? 0분의 0꼴이 나오면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주는 거다. 그쵸? 그게 뭐였죠?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뭐예요?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도 주는 거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함수값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f1은 3이고요. 요 자리에 이쁘게 f1을 집어넣으면 완벽한 미분계수 공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f'1이 뭐다?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끝났죠. 우리는 위의 점 1이라고 딱 줬거든요. 1일 때 3인 거니까 a가 딱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에서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로 끝났습니다. y는 5 기울기고요. x 빼기 1 더하기 3 이 아이를 정리만 하면 끝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조건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뒷장 넘겨서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세제곱 빼기 9x 더하기 2라는 함수에 접하면서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7과는 평행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행하고 싶어요 라는 조건에서 기울기 값을 준 거죠. 기울기 값이 뭐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미지수로 놓고 풀라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접점을 놓고 풀겠습니다. t, ft로. 그래서 t, t의 세제곱 빼기 9t 더하기 2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인 f't가 기울기 마이너스 6과 같다는 걸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미분해주면 3t 제곱 빼기 9예요. 이 i랑 마이너스 6이랑 어떻다? 같게끔 되는 그 접점의 위치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3t 제곱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t 제곱이 1이기 때문에 t 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일 때는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9 더하기 2니까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9 더하기 2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의 접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6에 요 점을 집어넣으면 x 빼기 1 빼기 6 정리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 그대로 갈 거고 뭐예요? x 더하기 1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8번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3x예요. 이 아이를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루는 가게 크기가 45다라고 줬어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죠. 사실은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건데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딱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놨을 때 자, 탄젠트 무슨 값이? 세타 값이 그 1차 함수의 뭐의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는 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45도라는 의미인 거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 값을 뭐로 준 거예요? 1로 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접점을 놓고 푸는 거죠. 접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똑같이 접점을 미지수로 두면 이 접점은 t,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13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쓰면 얘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기울기 값이 뭐예요? 1이에요 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옮겨주면 6t 제곱 옮겨주면 빼기 6t 빼기 12 이퀄 0. 그럼 얘는 t 제곱 빼기 t 빼기 2 이퀄 0이에요. 그래서 t 빼기 2 t 플러스 1 이퀄 0인데 접점의 x좌표가 0보다 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탈락시키고 접점 x좌표가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네. 그러면 접점 x좌표가 2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자, 8 빼기 16 그쵸? 2는 4, 3, 12 더하기 2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8 여기 38 해주면 뭐가 될까요?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 뭐다? 2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 값 나오고 한 점 나왔으니까 1차 함수 당연히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21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218번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선생님 앞으로 계속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제, 유제 제외하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잠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스톱하시고 먼저 푼 다음에 저희 풀이랑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위에 점이 있대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접선과 수직인 방정식을 물어요. 이 아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법선의 방정식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아이를 법선의 방정식, 용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법선의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된 3차 함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지점에서 만약에 미분,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를 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똑같은 접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 L이라는 아이랑 수직인 방정식을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L을 직선의 방정식, 이 M을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인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딱 90도다 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쓸 수 있겠죠. 그쵸? 아,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원리로 풀어야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y''을 구해볼게요. 3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2다. 여기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기울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면 2를 집어넣는 거죠. 2는 4, 3, 12 빼기 6이 12 더하기 2 해서 기울기가 2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법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그쵸? 법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기울기 값 나와 있고 그 위의 점, 이 점도 여전히 그대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1차 함수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러므로 마무리.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시고, 그쵸? 뭐예요? x 빼기 2 더하기 8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자,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법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24번 볼게요. 224번은 어떤 거냐면 2차 함수네요. 그쵸?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곡선 밖의 점, 그쵸? 세 번째 유형이었던 거, 접선에서 이 곡선 밖의 점에서 이렇게도 접선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지점에서 접선에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마찬가지로 접점을 놓고 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점을 t,
뭐라고 둘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 이렇게 둘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가 A라는 아이고 여기가 B라고 했다고 치면 이 A, B의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F'E B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 원리로 풀라 그랬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랑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원리로. 그러면 일단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러면 X 증가량은 T 빼기 1분의 Y 증가량은 T제곱 빼기 2T 빼기 1 더하기 3인 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아이랑 미분계수, 이 지점에서 미분계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죠. 그럼 이 아이를 미분하면 2t 빼기 2잖아요. 그쵸? 여기 2t 빼기 2 값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크로스 계산해주면 얘는 2에 여기를 묶어주면 t 빼기 1이죠. 그럼 t 빼기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은 t제곱 빼기 2t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2t제곱 t제곱인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t인 거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이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아, t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t값이 두 개가 나왔네요. 0과 뭐예요? 2가 됩니다. 아, 그럼 t값이 0일 때의 기울기랑 t값이 뭐일 때? 2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아이의 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t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t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2 이렇게 되는 거라 기울기의 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있어요. 점이 A가 마이너스 3,1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 밖의 점이에요. 그쵸? 이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접점이 B하고 C가 나왔대요. 푸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접점을 놓고 풀게요. 접점을 T,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면 어떤 거였어요? 똑같이 직선의 기울기랑 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로 풀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고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해주면 되겠죠? t 더하기 3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 아이랑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인 2t 플러스 2랑 어때요? 같아요? 원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정리를 해주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은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은 2t제곱 여긴 2t, 6t니까 8t 더하기 뭐다? 6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넘겨주면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라서 t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접점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빼기 2 더하기 2라서 없어지면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였을 때는 5, 25 마이너스 5, 20 더하기 2니까 27이니까 1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바뀌네요. 그쵸?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삼각형을 잡아보면 자, 하나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1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쯤이라고 칠까요? 17 이렇게 줬습니다. 아, 비교적 넓이를 구하기 쉽게 줬네요. 그쵸?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평행하다 보니까 밑면과 이렇게 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만큼이 밑변인 거니까 밑변은 2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죠. 17에서 1을 뺀 거니까 16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 해서 정답은 뭐다? 16이에요 라고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31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0,-2에서 여기에서 뭐를 그었대요? 접선을 그었대요. 근데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K값을 구하래요. 그렇구나. 여기도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접점을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예요. 접점을 자, t, 뭐가 돼요? 4분의 1의 t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까? k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f't를 놨다고 치면 여기다가 t값을 넣었을 때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2분의 1t 요거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는 원리로 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고 직선의 기울기는 x2 빼기 x1인 거니까 또 t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4분의 1에 t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요 i랑 자, 미분계수인 2분의 1 t값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또 크로스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t제곱은 여긴 2를 곱한 거니까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다 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이 t제곱 t제곱인 거니까 여기는 t제곱 얘는 빼기 4k 빼기 8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여기 t값 어떻게 구해요? t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접선 있죠? 이 두 접선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접선이라는 것은 뭐인 거야? 2분의 1의 알파 곱하기 2분의 1의 베타가 되는 거고 이 i가 수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두 근의 곱만 식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a분의 c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c죠. t가 1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럼 양변에 4를 곱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4k는 이쪽으로 옮겨져서 마이너스 4. 그러므로 k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근을 막 구해서 막 k를 막 루트 씌우고 막 이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은 나오긴 하지만 좀 뭔가 복잡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 t값을 구해서 t값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t값을 근 개념으로 보셔서 알파 베타로 놓고 풀면 되겠구나. 그럼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32번을 보면 y는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i랑 y는 3x 더하기 k가 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이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제 제가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지 이렇게 된 그림일 거거든요. 근데 요 i랑 요 i가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딘가에 접점이 존재할 거란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접점에서 이 i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i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 무엇이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문제하고 같은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접점부터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점을 내가 t, t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두면 그쵸? 이 i의 미분계수는 3t 제곱이에요. 이 3t 제곱하고 뭐예요? 3하고 같다. 오케이? 그러면 t제곱은 1이기 때문에 t값이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왜냐하면 이쪽이 만약에 3이면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접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2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가 접점이기 때문에 이 i를 얘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야? 3 더하기 k가 2예요. 여기에서는 k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0. 그럼 여기에서는 k 값이 3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양수 k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235번을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2 위의 점. 그쵸? 위.
여기 위의 점. 그럼 이거 어떻게 줘요? 미지수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일단 A 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는 4 더하기 6이 A인 거니까 일단 A는 10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A는 10이다. 여기 위에서의 접선과 이 아이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기 미분계수 y'은 2x거든요. 근데 2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기울기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y는 4에 x 빼기 2 더하기 10이라는 아이고요. y는 4x 빼기 8 더하기 인 거니까 10인 거니까 2예요. 아, 그러면 결국 이 접선과 얘가 접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아이예요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또 똑같네요. 뭐가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울기 값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접점은 모르니까요. 그쵸? 그러면 접점을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접점을 또 똑같이 t, t 세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4 이렇게 두고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4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3t의 제곱 더하기 b 이 i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예요? t 값도 모르고 지금 b 값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쵸? 아직은 모릅니다. 그쵸? 자, 대신 뭐를 알 수 있어요? 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y는 4라고 놨을 때 x 빼기 t 맞죠? 더하기 뭐인 거야? t의 세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4 이 i를 정리한 i가 요 i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2개 나왔고 미지수도 2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y는 4x 빼기 4t예요. t 세제곱을 먼저 쓸게요. t 세제곱 더하기 b 빼기 4t인 거니까 이렇게 t 더하기 4 이렇게 둘 거고요. 저는 b 자리에다가 4 빼기 3t 제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쪽을 정리하면 t의 세제곱 자, 4 빼기 3t니까 4 빼기 3t 제곱이라서 4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그쵸?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이 i가 여기 y 절편인 2랑 값이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아지겠구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t 값은 실수기 때문에 1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자, 그럼 t가 1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뭐다? 1이에요 라고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라는 i와 접하는데요. 기울기를 줬습니다. 기울기 줬으니까 지금 232번, 235번, 236번 다 같은 버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뭐 놓고 풀까요? 접점. 자, 접점이 t,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4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i를 정리를 해주면 얘를 기울기 f't를 구하면 얘는 2t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이 i의 기울기 값이 뭐다? t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2t는 6, 그러니까 t는 뭐가 된다? 3. 오케이? 자, 그럼 접점을 놓을게요. 그러면 접점은 3, 3은 9 빼기 9 더하기 4기 때문에 3,4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뭐도 줬어요? 기울기도 줬어요. 그러면 이 1차 함수를 구하는 건 뭐 쉬운 죽 먹기죠. 그쵸? 자, 식은 죽 먹기죠. 쉬운 죽이란다. 그쵸?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3이면 3에 x 빼기 3 더하기 4다. 그러면 3x 빼기 9 더하기 4니까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5, 여기에 x절편은 3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239번을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y절편과 x절편을 a랑 b로 뒀대요. y절편은 여기는 12고요. x절편은 여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12는 0이라서 4, 3, 여기 x좌표는 4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4다.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선분 있죠? 이 선분하고 평행인 이
선분을 그은 거예요. 평행인 접선을 그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이 사각형의 뭐예요?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점이 볼까요? 얘는 4,0이라는 x절편과 0,12라는 그쵸 y절편을 갖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뭐인 거? 마이너스 3인 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 i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이 i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자, x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접점이 2, 넣어줄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12니까 14니까 10이네요. 이렇게. 2,10이었던 거예요. 2,10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나는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y는 뭐예요? 마이너스 3에 2,10을 집어넣으면 x 빼기 2 더하기 10이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y절편이 16.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6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로 둘러싸인 것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는 이 큰 삼각형. 이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요 작은 직각 삼각형 있죠? 요거를 빼주는 게 가장 편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40번을 보도록 할게요. y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고요. y는 x제곱 더하기 c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함수가 이 점에서 접하고 있대요. 자, 대충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런 걸 거예요.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점 있죠? 요 점이 1,3이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선이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1,3은 여기 위의 점인과 동시에 여기 위의 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3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줄 수 있죠. 3은 1 더하기 c 이래서 일단 c 값이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지점이 접점이거든요. 근데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니까 요 i, 이 2차 함수의 미분계수랑 이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어떻다? 똑같다. 공통접선이기 때문에. 그쵸? 그 i를 갖고 푼다고 하면 자, 미분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y'은 3x제곱 더하기 a 값이 되고요. 두 번째 y'은 2x 더하기 c인데 c는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x가 뭐인 지점에서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로 풀면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는 여기가 뭐예요? 4. 자, 그러므로 a 값은 뭐다? 1이다. a 값 집어넣으면 b 값도 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온 두 가지 유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필기 꼭 하도록 하세요. 자, 잠시만요. 칠판 좀 잠깐 정리할게요. 자, 제가 지금 제목을 접선의 방정식과 최대치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줘요. 어떤 것의 길이 혹은 넓이에. 그랬을 때 무조건 나는 접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이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이렇게 된 곡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 이 곡선 밖에 이렇게 어떤 한 직선을 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한 점이 곡선 위의 점이에요. 이 한 점이 곡선 위의 점이래요. 여기를 x1, y1 이렇게 놔볼게요. 근데 이 점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곡선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 P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 있죠. 직선하고의 거리에 최소값을 묻는다라고 해봅시다. 점 P와 직선 L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묻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자, 일단 거리야? 그러면 이제 거리의 개념은 어떤 거? 이런 거죠. 일단 거리는 수직거리예요. 이런 거.
여기도 이렇게 되면 거리가 수직거리. 그쵸? 이쪽에 점 P가 있다 그럼 이런 것이 수직거리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왠지 요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할 때서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수학이라는 건 왠지 이쯤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뭐를 긋는다는 거예요? 접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팁이 바로 뭐인 거야? 이 직선 L과 평행인 접선을 그으면 끝내는 거예요. 직선 L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보자 라는 거예요. 이 직선 L과 여기 평행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평행한 접선. 이렇게 내가 딱 그었을 때 여기 이렇게 무슨 점이 생길 거예요? 접점이 생기겠죠. 그 접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나머지는 다 이만큼씩 어때요? 조금씩 더 있잖아요. 길이가. 그쵸? 아, 그렇구나. 자,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은 접할 때구나. 이 직선과 평행인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그 지점에서 뭐가 생기겠구나? 최소값이 생기겠구나 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최대값 같은 건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와요? 위로 볼록일 때. 그쵸? 이렇게 위로 볼록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직선 또 이렇게 잡았어. 그랬을 때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하고의 이번엔 최대 길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수직거리죠. 그쵸? 그랬을 때 어때요? 또 똑같이 이 선하고 무슨 선을 긋는 거예요? 접선을 그었을 때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아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요. 저렇게 길이만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길이를 응용해서 넓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게 되냐면 얘랑 거의 문제가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 직선을 준 거야. 이 직선을 줬는데 여기 위에 고정된 두 개의 점을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점 P가 또 곡선 위의 점이래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밑변인 D는 이미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묻는 거랑 똑같아요. 높이의 최소값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쵸? 문제 푸는 팁이 어떻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뭐한? 평행인, 그쵸? 이렇게 평행인 접선을 긋고 그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그 높이 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된 삼각형 여기가 P가 올 때 이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어떤 최소인 I가 되겠구나 라고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 연습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힌트를 삼아서 여러분 그 연습 문제는 꼭 해결해 놓길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직선을 줬죠. 이번엔 한 점을 주는 거예요. 그쵸? 이번엔 한 점을 주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어떤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을 y는 fx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점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점. 그쵸? 하나의 점을 이제 x1, y1이라고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이제 p라는 점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 일단 q가 있어요. 여기 위로 움직인대요. 이 q는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렇게 x, y 이렇게 놔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에 무슨 값을 묻는 거예요? 또 최소값을 묻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아 그래? 여기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여기 왔다면 이거, 여기 왔다면 이거, 여기 왔다면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왠지 요 언저리가 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언저리에 왠지 최소값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때는 자 뭐예요? 평행인 뭐를 긋는 거예요? 접선을 긋는 거죠. 오케이? 얘는 근데 팁이 법선의 방정식을 긋는다요. 팁이 법선의 방정식을 긋는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왠지 여기 언저리쯤이 최소값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최단거리 이 지점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그쵸?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이는요. 요 지점에서 내가 딱 이렇게 뭐를 그었을 때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과 내가 구하려고 이 점 있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아이가 몇 도를 이루어야 돼요? 90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조건 최단거리는 수직거리죠. 우리가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이 어떤 아이를 이렇게 지나간 이 모든 길이들 있죠. 이 길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는 뭐예요? 수직거리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접점을 잡았을 때 이 접선과 이 접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아이가 무조건 몇 도를 이룬다? 90도가 이루는 이 법선. 이 법선 위의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최단거리를 이끄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이렇게 다 조금씩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고 있겠죠.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나는 이 점을 모르잖아요. 미지수를 두는 거죠. 접점을 놓고 푸는 거예요. 또 똑같이 접점을 t, ft 이렇게 둘 거예요. 이 되셨죠? 그래 놓고 나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 f't가 있죠. 이 f't랑 이 점과 점을 연결한 이 아이가 몇 도라는 거? 90도라는 거. 그러면 곱하기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t 빼기 x1과 ft 빼기 뭐인 거야? y1 있죠. 이 아이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아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겁낼 게 전혀 없는 게요. 자, x1, y1은 난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로지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바로 이 t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가 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어떤 하나의 직선과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사이에 최소값을 묻는다고 하면 자, 접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점과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묻는다라고 얘기하면 법선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팁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적용할 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응용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배울 차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 접선의 방정식, 자, 다항함수의 활용 첫 번째, 그쵸?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